여러분, 제가 유튜브 영상 몇 개를 좀 접한 게 있었는데, 당연히 미술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? 이게 썸네일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,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, 이제 사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,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, 그 영상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, 내용이 어떤 거냐면, 뭐,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꼭 이렇게 해야 된다. 이런 식의 썸네일이었어요. 근데, 이제 그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에 뭐 제가 이래서 이렇게 안 됐나 봐요.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. 뭐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접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,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림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, 이제 선입견이라는 걸 가지면 이제 그림을 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. 왜냐면 이 정답을 놓고 그 방향을 가면 그 정답에 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, 우선 그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, 이제 그 원시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런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과 이런 뭐 좀 선입견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기초라는 거를 접하셔야지 그 기초도 좀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도 사실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. 그 기초가 누군가 만들어진 기초일 텐데 거기에 생각을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이제 그림이 되게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, 그렇게 또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접하다 보면 늘 조심스러워지고, 내 그림은 항상 별로고, 그리고 이제 이게 미완성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림은 저는 이제 항상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, 좋든 나쁘든 완성을 하면 결국 그 그림은 좋은 그림처럼 보인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. 그러니까 하나 고정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좀 다양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라. 이제 이런 건데, 참 말이 되게 어렵죠. 사실 저는 그 옛날 그 원시 시대 그 알타미라 동굴이라는 것에 그렸던 그 동물 그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요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색이 너무 강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그림, 그러니까 옛날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물감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세대 그림들, 이제 그때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러다가도 좀 색 있는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인상주의 그림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,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이제 뭉크의 태양이란 그림인데,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굉장히 더 재미있게 그림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좀 말이 두서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, 어쨌든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다양한 걸 좀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뭐 영상을 제가 까고 싶은 건 아니고 드리고 싶은 거는, 거기서 이제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선 이제 처음에 농도를 할 때는 꼭 물이 많은 것에서 농도가 진한 이런 색을 써야, 이렇게 이제 덮어야 된다. 뭐가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. 사실 이 말이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, 이게 덩어리를 낼 때는 단계가 나는 게 사실 맞아요. 이렇게 해야지 물이 안 퍼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,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뭐 좀 애매하게 하길래, 이제 그 다음은 하면 안 된다 해서
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되겠죠. 반대의 경우 이제 이렇게 진한 거를 쓴 다음에 이렇게 진하게 쓴 다음에 좀 연한 농도를 썼을 때 이렇게 퍼지는 거 요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쓰는 기법도 당연히 있고 이 기법도 두 가지를 다 알면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뭔가 새로운 새로운 느낌을 또 발견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탁한 색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가지를 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탁한 색을 쓸 때는 전 사실 탁한 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탁한 색이라는 게 나쁘게 부정적인 용어로 꼭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탁한 색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맑은 색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려면 탁한 색을 써야지 상대적으로 얘가 맑아 보이고,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저채도의 색, 탁한 색이라기보다 저채도의 색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데, 그리고 이제 탁한 색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색을 섞으면 안 된다. 세 가지 이상을 섞으면 절대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계속 섞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색깔 아까 이 파란색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삼원색을 많이 쓰니까 이제 삼원색 이렇게 쓰면은 뭐 이런 걸 탁한 색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이제 이거는 삼원색을 다 섞으면은 검정색이 나오니까 이 색 뭐 저는 사실 이런 색 너무 좋아합니다. 이 색깔에 그다음에 이 색깔 섞어볼까요? 이제 세 가지를 섞었으니까 더 섞으면 안 되겠죠. 그 사람의 생각은. 여기다가 얘를 섞었을 때 뭐 이런 색이 나오고, 그다음 옐로우, 이 레몬 옐로우는 이제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색도 섞지 말라고 하더라고. 약간 흰색 느낌이 나는 색. 그럼 얘를 섞어보면 이런 색. 제가 쭉 한번 섞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섞었을 때 이런 좀 예쁜 저채도의 갈색, 갈색 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풀색, 뭐 이런 파란색도 되게 예쁘고, 아까 여기 제가 농도 조절,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물을 많이 써서 얘 밀고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자체도 지금 우연의 효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느낌을 살짝 느낄 수 있고, 지금 요거 자체로도 되게 예쁜 뭐 스카프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세련된 색을 쓰려면 사실 많이 섞어봐야 됩니다. 이거는 사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요거 아까 썼던 부분, 요 파란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물이 마르니까 이게 되게 예쁘게 번지면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러면 선생님 이게 너무 많은 걸 알면은
너무 많은 걸 알면 어렵지 않을까요? 당연히 어렵죠. 당연히 이제 그림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재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아주 기초라는 말도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약간 제가 욱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에 제가 한번 재료를 저도 이제 영상을 쭉 보다 보면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할 때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림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. 왜냐면 이게 방법이라는 거 저는 창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예를 들면 이제 마스킹 뭐 이런 마스킹 액을 쓸 때 저는 사실 오만 걸 다 써요. 막 재료를 갖다 쓰고 뭐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이제 저 혼자 창조를 해서 재료를 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론 이제 제가 그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